푹 잤는데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 여보, 내 등 좀 봐줘요. 그때 아내 등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편 키어. 그 이유, 아내의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여름밤을 아주 서늘하게, 아주 한기가 쭉쭉 오게, 뒷골이 아주 찌릿찌릿하게 할 남양 특집. 자, 그런데 저희가 감질나게 한 편만 하느냐?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밤잠 설치겠습니까? 하나 해가지고. 너무 더워요. 공포 특집 끝판왕입니다. 장장 4편을 시리즈로 쫙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양 특집 1탄, 그 서막은 악령이 몰리는 엑소시즘. 당장 짐 싸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야지. 야, 뭘 이렇게 세? 아, 기분이 나빠요. 아, 하지 마. 자세히 보세요. 저 뒤에, 창 뒤에. 손! 손이다! 아, 진짜 너무 무섭잖아. 나 지금 오싹했어. 아니, 근데 제가 아까부터 눈에 띄는 게 네. 저 원래 한 기자님 자리에 있던 그 빈 의자. 아, 이게 뭐야? 왜 이걸 여기다 놨어? 지금 빈 의자에 뭐 지금 악령이나 누군가 지금 앉아있던 설정입니까? 어? 데스크 와요, 오늘? 데스크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장착. 아이씨! 아유, 나 욕할 뻔했어. 아이씨. 너야? 아, 나 어깨 빠진 것 같아, 지금. 오늘 저희의 특종을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프리한 데스크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무섭다고 해서 채널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은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5위 공개합니다. 자메이카 집단 발작 사건의 원인은 해. 기사의 저주는 지난 2017년 너튜브 사이트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이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왜 그래? 오이씨, 약간 씌인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 그래?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자메이카 남서부에 있는 도시 세인트 엘리자베스. 영상 속 아이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소녀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아이.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학교에 다니는 7명의 아이가 소녀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전염병 아닙니까, 진짜? 그럴 수 있죠. 이거 막 악령 이런 게 아니라 전염병. 혹시 뭐 친한 친구끼리 뭘 뭐 나눠 먹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은 의문의 고통 외에도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귀신 좀 막아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 자메이카 전역이 충격에 빠진 그때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분노한 게지. 이제 더 큰 불행이 마을을 덮칠 거야. 이 사연인즉슨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건물 확장 공사를 위해 인근에 있던 무명의 공동묘지를 마구 뒤엎고 아, 저거의 문제네. 파헤쳤는데요. 무덤 함부로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훌령들의 저주네. 묘지를 파헤친 뒤부터 시작된 학생 집단 발작 사건. 아이들이 본 것들은 정말 무덤 속 영혼들인 걸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기절 유발하는 미스터리 그림.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게 왜 화제? 인형인가? 아, 밀랍 인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손. 아, 깜짝이야. 아이씨. 저 손?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오늘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급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어우,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재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엘 코르테잘. 2017년 2월 이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알몸 상태로 장작 기둥에 묶인 채 불에 탄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아, 자네 뭐야 이것도. 전실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그녀. 뒤늦게 그녀를 발견한 아버지가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잔인하게 살해된 여성은 25세 트루히오, 두 아이의 엄마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그녀. 이 사건의 발단은 그녀가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신이 저 여자에게 퇴마의식을 하라는 계시를 내렸다. 그 뒤 강제로 그녀에게 퇴마의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내 아내는 간통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신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교회로 끌려갔고요. 그들은 퇴마의식이라는 명목 하에 장작에 묶어놓은 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끌려온 지 엿새가 되던 밤. 지금 신의 계시를 받았다. 장작에 불을 붙여라. 아, 저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 목사와 신자들은 묶어놓은 장작에 불을 붙였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목사와 신자들은 그 앞에서 광적으로 기도를 하며 잔혹한 퇴마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순간 아내를 잃은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아 교회 목사와 신자들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고요. 한편 이 끔찍한 퇴마의식은 살인으로 변한 엑소시즘, 한 여자를 산채로 불태운 엑소시즘이라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1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악령이 깃든 척키, 에나벨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인형. 졸리엣의 이 얘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 마이 갓. 섬뜩해. 졸리엣의 주인 안나는요. 안나, 이 인형 이름은 졸리엣이야. 진짜 네 동생처럼 예뻐해줘야 돼. 어린 시절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 졸리엣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웬 남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안나. 그런데 이 구슬픈 소리의 정체는 인형 졸리엣의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졸리엣에게서 한 사람이 아닌 무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안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한 친구로부터 인형 졸리엣을 임신 축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외증조 할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비극.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졸리엣 인형.
네가 행복한 모습 난 절대 못 봐. 평소 외증조 할머니를 온갖 이유로 질투했던 친구가 졸리엣 인형에 저주를 걸어서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얼마 뒤 인형 졸리엣에서 웬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인형 졸리엣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때부터 인형 졸리엣을 애지중지 다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의 딸인 안나의 외할머니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졸리엣 인형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외할머니 역시 출산 3일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야만 했고요.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어머니까지 똑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무려 3대에 걸쳐 지속된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엣을 버리지 못한 이유.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 졸리엣에게서 두 소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안나가 인형을 물려받게 됐을 때는 놀랍게도 3명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졸리엣 인형에 세상을 떠난 이 집안 아들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졸리엣은 귀신 들린 인형, 아기를 잡아먹은 인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3대에 이어진 비극,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은 이 세 남자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모모. 여보, 저 남자 또 울고 있어요. 영국의 한 가정집, 그 집의 한 방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림 액자 하나뿐. 방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대체 어떤 그림이죠? 방에 걸린 그림은 파란 배경에 불그스름한 인간의 얼굴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이 그림은 이 집의 주인인 션 로빈슨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인데요. 이 그림이 벽에 걸린 뒤부터 로빈슨 가족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그림이 걸린 빈 방에서 들리는 의문의 울음소리. 자기 집에서 저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와, 얼마나 소름 끼칠까. 매일 밤 부부의 꿈속에는 희미한 얼굴에 키가 큰 남성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여보, 저 사람 뭐야?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 속에 등장했던 그 남자가 침대 앞에 서서 부부를 지켜보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무섭다, 이거 진짜. 아이고, 아우. 당장 짐 싸서 나와야 되는 이사 거 아닙니까? 가야지. 왜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미스테리한 것은 의문의 연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자욱한 연기가 이는데 연기가 막 움직여.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연기 속을 지나가면 극도의 한기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진짜? 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로빈슨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그 그림을 보며 한 말. 이 그림에 화가의 피가 섞여 있다더구나. 실제 피가 말이야. 심지어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완성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는데요. 아, 뭐야. 그걸 왜 이제야 기억해? 되게 중요한 말이구만. 이유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결국 로빈슨 부부는 할머니의 유품인 그림을 다시 지하실 깊숙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미스테리한 그림. 지하실에선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렇지.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자,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저체모를 희부연 실루엣이 비치는 거 합니다. 그러네. 와, 무슨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네.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르 혼자 움직이기까지. 엄마야. 아,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네. 김밥집에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2015년 영국에서 화제가 된 충격 소식. 악령에게 성추행당하는 가족. 한 가족이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키런, 트레이시 부부. 이들 부부는 개구쟁이 세 아들과 함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할로윈이 지난 뒤부터 집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기괴한 일들. 푹 잤는데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 여보, 내 등 좀 봐줘요. 그때 아내 등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편 키런. 그 이후 아내의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메?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멍자국이 사라질라 치면은 또다시 선명하게 멍이 드는 일이 반복. 뭐야? 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네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일 거야. 부부의 세 아들들은 부모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자, 계속 아내와 아이들까지 고통받자 남편 키런은요, 결국 20년 경력의 퇴마사 로버트 아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악령을 부른 적 있습니까? 설명도 없이 대뜸 가족들에게 악령을 부른 적 있냐고 묻는 퇴마사.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할로윈 때 친구들이랑 위자 보드를 했었어요. 위자보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분신사반이야.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악령을 불려오는 강령술, 즉 위자보드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저거 한다고 진짜 악령이 그 집으로 왔다고? 오죠. 악령을 부르는 강령술인데. 영국에 잠깐- 프리한 식구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깐 왔다 간 게 아니고? 네. 퇴마사는 위자보드를 한 아들에게 무려 3개의 악령이 붙어 집까지 따라왔다고 설명했고요. 이후 악령을 없애기 위해 퇴마의식을 진행했는데 나머지 악령은 내쫓았지만은 강력한 악령 하나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악령의 정체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다는 전설 속 악마 인큐버스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마인 인큐버스와 접촉을 오래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저 지금 못 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가? 자, 이후에 퇴마사 로버트는 마지막 악령까지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퇴마의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들 가족은
무사히 이 끔찍한 악령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만약 벗어났다면 그 악령은 지금 또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이번에 4위입니다.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퍼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의사는 과학을 통해서 그렇죠. 의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악령 같으면 비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도 원래는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 가족의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헐.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소름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헐.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악령이 그 기회에 맞아 앗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에 빙의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에 사제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한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3년 호주 애들레이드에 사는 유치원 교사 카리나 임스. 그녀는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 제이콥이니? 엄마 졸려. 장난치지 마. 아, 장난하지 말라니까. 카리나는 아들이 장난으로 다리를 간지럽힌다고 생각해 바로 일어나 봤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친 건 그녀가 생일 선물로 받은 200년 된 골동품 인형. 여기 약간 딴 데 보는 것 같은데? 아까랑 눈빛 달라졌죠. 약간 왼쪽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 나도 케이크 좋아해. 뭐? 넌 케이크보다 쿠키가 좋다고? 인형과 눈이 마주친 이후 그녀에게 생긴 특별한 능력. 인형에 깃든 망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리나는 인형에 깃든 망령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저 인형에? 그렇죠. 교감하는 건가요? 기묘한 능력을 얻게 된 카리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인형들을 수집했고요. 그 수백 개 인형 중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100개의 인형을 찾았고 그 인형을 통해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기묘한 경험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 인형이죠 지금. 인형. 헐. 저는 침실에서 걸어다니는 아기 유령을 봤어요. 이 인형엔 올리비아라는 소녀의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그녀의 기이한 경험담이 널리 퍼지면서 영국 유명 일간지 등 많은 언론에서는 카리나를 인형을 통해 귀신과 대화하는 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인형 안에 망령들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망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그러면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족을 살인자로 만든 몸. 공포 영화 촬영장에서 생긴 일.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조 기자의 1위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2009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 살인사건 재판. 9명의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악령을 떼어내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게 다 그 사자상 때문이라고요. 사자상을 왜 집에 가지고 있는 거야? 2007년 2월 뉴질랜드 한 마을.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이모들과 함께 살던 22살 여성 자넷 모세스는요.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넷의 눈에 띈 무언가. 한 술집 앞에 놓여있던 낡은 사자 석상이었습니다. 저기 수집 앞에 있어. 저거 남의 거 같은데 그걸 왜 가져와? 그러게. 누가 봐도 오래되고 볼품 없었는데요. 그런데 와우, 이 사자상 우리 집 정원에 두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볼품없는 사자상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우긴 자넷. 가족들은 의아했지만 결국 함께 사자상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누구 건지도 모르고 왜 가져와? 그럼 어떤 사연인 줄 알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상을 집으로 들인 뒤 자넷은 이유 모를 피로감을 계속 느끼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자넷을 데리고 무려 4시간 동안 자넷의 눈과 입에 물을 들이부었고요. 결국 그렇게 자넷은 질식사로 숨을 거두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가족들도 이상한데 왜 물을 부어? 4시간이나? 결국 자넷에 쓰인 악령을 내쫓기 위해 테마 의식을 감행한 가족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사자상 때문일까요? 그 사자상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정원에? 가족들이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자상은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동상을 함부로 가져와 온 가족이 불행의 덫에 걸린 걸까요? 그리고 이 죽음이 들어오진 사자상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헐.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하나 와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도망갔다. 네. 어,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환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에?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났다.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도쿄 K짱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도쿄 K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저희 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엑소시즘 사건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확실한 건 분명 이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 오싹했습니다.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저 도쿄 K짱이 정한 1위는요. 공포 영화 촬영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얼마만이야 이게? 저도 이 집 바로 전 집에 살 때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촬영장이었던 저주받은 별장. 정말 그곳은 귀신을 부르는 장소였던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도쿄 K짱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등 수많은 제보들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당신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 괴담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야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이제.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야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0위 공개합니다. 1번 빨간 팝업창 괴담.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우리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쯤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를 나오죠. 찾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어라? 이거 왜 안 꺼져?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거죠.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9위를 공개합니다. 매년 10월 찾아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축제 할로윈. 귀여운 괴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 아니 부모님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에 누군가 면도칼, 바늘 같은 위험한 물체를 넣는다는 것. 이건 너무 나쁜 얘기인데? 너무 악랄하다. 심지어는 생명에 치명적인 독까지 묻혀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먹는 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로윈 괴담이 더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와, 싫어요. 100% 괴담은 아니었고. 1974년 미국 텍사스주 8살 꼬마 티모시는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하고 사탕 받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꼭 나눠 먹으렴. 티모시는 아빠가 준 사탕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티모시는 잔뜩 쌓인 사탕들을 마음껏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고만 티모시. 이후 경찰은 티모시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티모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탕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누가 청산가리를 걷어 놓았어?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청산가리가 든 사탕은 아빠 로날드 오브라인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를? 당시에 로널드는 10만 달러가 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이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야, 사람이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에 8위 공개합니다. 일본의 무인역, 히사라기 역의 비밀.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엔 7위로 갑니다. 자, 황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바로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후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린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뭐야 이게? 여봐요. 아니, 그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거예요? 할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그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에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시 읽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루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루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루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토루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군이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 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5위를 공개합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욕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예요?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욕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욕을 즐겨 들어? 라조욕,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욕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욕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단편에서 말한 라주,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죽 242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거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세계 특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 기자 대 한 기자, 남양 특집 2탄. 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자, 헤드라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 2009년 너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기분 나빠. 아니 뭐야 이게? 저렇게 왜 그래? 아니 저게 뭐야? 노래를 부르는 마네킹. 이뿐만이 아니라 고개와 손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어떨 땐 정말 사람처럼 다리를 꼰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흉흉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연쇄 살인마다. 어머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마네킹이랑 연쇄살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연쇄 살인마가 여성들을 납치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마네킹에 입힌 거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피해자들의 옷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연쇄 살인마는 피해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는데 헐. 피해자들을 생매장한 곳은 영상 속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미스터리한 곳, 집 뒷마당. 저 집은 연쇄 살인마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살인마는 땅속에 생매장한 피해자들의 비명이 새어나올 때마다 마네킹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의 추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바로 존 버저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은 그는 괴담처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 보컬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에이, 진짜 몇 해 전에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사람을 2009년에 다른 유저가 재업로드하면서 괴담이 양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알고 봐도 무섭다, 자꾸 노래하는 모습이 맴돈다 라며 여전히 노래하는 마네킹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두 번째 1위 후보 발표합니다.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야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안 뭔 닿았어. 소리야? 쩍쩍 많이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친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어머.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1위 후보 갑니다.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누구는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의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는 거야. 오,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도쿄 K짱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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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 기사 총평 전해주시죠. 사실 오늘 괴담들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발표해 주시죠. 숨막히는 공포 괴담 그 1위는요. 죽은 자의 박수입니다. 아 뭐야. 공포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이 손등박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공포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손등박수는 치지 않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프렌데스크 도쿄 K짱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주 열심히 따라옵니다. 예.